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화 속 인문학 한 책에서 체 게바라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내 제가 뭐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30분이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때 무엇을 좀 고민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어,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다원성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황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0분이지만 30분 동안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 보면 좋을까? 체게바라는 뭐 20세기의 인물이었는데 오늘 왜 다시 이를 소개할까?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체게바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효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체게바라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혹자에게는 어, 검은 베레모에 빨간 별이 그려진 모자를 쓴 어, 쿠바 혁명에 사- 직접 참여했던 혁명가. 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혁명을 이끌고 혁명에 투신하여 혁명의 현장에서 총살당하였지만 어, 그는 어, 질 좋은 쿠바 시가를 피며 롤렉스를 차고 다니던 어찌 보면 어, 혁명가인지 영웅인지를 질문케 하는 문제적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티셔츠 프린팅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가장 열광적으로 대두되었고 또 담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체게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체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1959년 쿠바 혁명에 그의 나이 31세로 혁명에 여러분이 잘 아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에 참가하여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어, 혁명을 이룩한 주동 세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쿠바에 가면, 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아바나 광장에 어, 체게바라의 문구가 아,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에서 혁명에 투신하여 총살됐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40세가 되지 못했던 우리 이 체게바라 그는 도대체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적 인간이 되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오늘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의미를 한 번 더 반추하게 됩니다. 자, 체게바라의 영화라고 하고 또 체게바라의 삶을 그린 영화라고 하는 모터 사이클 다이어리는 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친숙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지 못한 분에게는 뭔가라는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한 의대생, 여러분 최근에 의대면 그야말로 뭐 한국에서는 어, 입시에 있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핫한 뜨거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게바라의 어떤 그 어, 여행을 시작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의대생이 떠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남미를 여행하면서 하층민의 삶을 목도하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통해서 어, 통일된 라틴 아메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장과 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 당대의 컨텍스트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 시기,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청년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체게바라가 청년 시대를 보냈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가 독재와 어, 미국의 이른바 팬 아메리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어떤 팽창주의가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히 편입되는 시기였고요.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결탁한 토작 엘리트 계급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특히 미국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대토지와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경제의 새로운 예속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이 시기 반미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어, 운동을 하던 시기가 됩니다. 자, 영화는 200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였고요. 감독은 월터 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이 영화는 2005년 파프타, 2005년 스페인에서 수여하는 고야 영화제에 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자, 체게바라는 청춘은 여행이다라고 합니다. 뭐, 어,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청춘이라고 다 느끼고 계시죠? 그랬을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떠나는 자는 용기 있는 겁니다. 뭐 전 제자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는 먼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멀리 간다. 청춘 여행이다. 여행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게바라는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게바라의 그 이야기처럼 여행의 시작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아메리카에 가보면 어떨까? 북아메리카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여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여행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 영화를 한번 공유하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행을 떠나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 여행은 또 다른 여행이 됐던 것은 뭐냐? 바로 현실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대면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소위 말하는 영화를 어,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 영화 장면 주요 장면으로 체게바라가 현실과 대면하는 장면이랍니다. 즉 여행을 떠나면서 라틴 아메리카 민낯을 보게 된다는 거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의 장면인데요. 추위로 마비된 몸을 포개어 황량함을 견디던 그들 부부는 전 세계의 플로레티아 계급이 살아있는 표본 같았다. 가난했던 이들을 만나는 장면을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현실과 대면했던 체게바라에게 라틴 아메리카는 자신이라는, 즉 부르주아지 사회 내에서 의과대학 졸업반이었던, 그리고 중산층의 자신 삶의 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한 이 오토바이 여행이 체게바라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2년 6월에는 페루의 소위 말하는 나 환자촌으로 갑니다. 나 환자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삶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과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어, 소위 말해서 어,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La leyeron? Por supuesto. ¿Eh? 자, 이렇게 나환자촌에 가면서 그들은 또 다른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그들과 접촉하였고요. 치료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체게바라는 나환자촌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만일 위대한 영혼이 인류를 두 개의 적대적 진영을 나누면 나는 민중과 함께 할 것임을. 체계바라의 이러한 사유는 영화 속에도 등장합니다. 자, 영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 내용이라고 하지만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만큼 아주 동일한 속도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게바라라는 쿠바 혁명에 참여했던 문제적 인물, 20세기 가장 문제적인 것, 뭐 여러분 잘 아는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어, 체게바라야말로 20세기 최고의 인물이었다라고 술회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게바라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극적이고 또 그 죽음조차도 혁명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를 신화화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게바라를 학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신화화되어 있으니 그를 소위 말해서 탈신화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쿠바 혁명이 성공한 1959년 쿠바에 머물면서 피델 카스트로 다음으로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됩니다. 쿠바가 의료보험이나 교육제도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대단히 제도적으로 선진적인 국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류를 따져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델 카스트로의 독재를 일정 부분 도왔다. 또 하나는 그가 쿠바의 초대 중앙은행장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는 혁명에 투신하고 의과대학 학생이었지만 경제에 밝았던 경제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산업부 장관이 되고 쿠바 중앙은행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사실은 쫓겨나듯이 자리를 관두었던 그런 어떤 어, 실수 아닌 또는 실수 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세의 가장 문제적 인물로 장폴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체계바라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어, 그의 삶이 마치 1492년 신대륙에 도착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누군가 떠나지 않았던 길을 배낭 메고 떠났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늘 이야기했던 혁명이 영웅주의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창의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그가 늘 이야기했던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을 늘 꿈꿔야 한다는 그의 말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체계바라는 성공한 영웅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혁명가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공한 영웅이 저는 실패한 혁명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실패한 혁명가에 한 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체 개발하는 인물이 20세기의 가장 문제적 인물이 된 데는 그가 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959년 쿠바 혁명 성공에 기여해서 쿠바에서 아르헨티나의 의사의 삶을 버렸던 것처럼 쿠바에서도 피델 카스트로 다음 2인자의 역할을 누리면서 권력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다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콩고에 가서 혁명에 가담하기도 했고 또 콩고에서 돌아와 볼리비아의 산간지대에서 혁명을 수행하다. 그 혁명의 현장에서 총살당했던 그야말로 자신의 삶의 가치라는 가치적 삶과 다른 삶을 분리했던 사람은 아닌가. 또 세르반테스가 그의 책 돈키호테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돈키호테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룰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을 꿈꾸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풍차는 풍차일 뿐이야가 아니라 풍차가 거인이야라고 달려갔던 것은 그 시대가 잘못된 시대고 그 시대가 온통 일그러진 시대였다면 돈키호테가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가 잘못된 것인지를 질문했던 인물이 돈키호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돈키호테의 시종인 산초 판사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돈키호테에게 늘 이야기하죠. 주인님, 이상을 버리고 현실에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돈키호테 2부에서는 산초 판사가 이상주의자가 되고 오히려 돈키호테가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체게바라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왜 체게바라를 소환하고 그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어, 보는 데 의미를 두었냐라고 한다면 현실적 삶,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가치 또는 가치 지향적 삶에 투신한 체계바라의 삶을 한 번쯤 다시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잃어버린 주술적 아우라, 혹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가치와 신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체계바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혁명의 길에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힘과 도움이 필요하고 난 당신이 쿠바 지도에 책임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고 우리는 헤어질 때가 왔다라고 누구에게? 피델 카스트로에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혁명의 동지를 헤어질 때 나는 소위 말하는 다시 밀림으로 다시 혁명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체계바라야말로 어찌 보면 오늘날 찾기 힘든 가치적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신가요? 자, 이 영화 이제 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일단 뭐 영화를 잘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조금 관심생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어, 체게바라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카라카스에서 1년의 여행 후에 다시 돌아온 그가 편안하고 안온한 의대 본과에 이제 마치면 이제 의사가 되는 흰 가운을 입고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소위 말한 천식 환자였습니다. 근데 평생 잘 살 수 있는 의사의 길을 왜 버렸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그리고 또다시 쿠바에 가서도 재무부 장관, 소위 말하는 산업부 장관이고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장까지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자신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콩고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볼리비아의 밀림에 가서 다시 혁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관습적으로 어떤 삶을 하게 되면 그 삶의 어떤 공간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물론 돌아가신 김종필이라는 분도 이런 말씀을 한 게, 뭐, 늙어서 오른쪽을 기울지 않으면 머리가 없고, 젊어서 왼쪽을 기울지 않으면 가슴이 없다. 물론 뭐 이게 김종필이 한 이야기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보수적으로 유지하거나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또는 자기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38이면 굉장히 사실은 1960년대면 나름대로 30대 초반의 장관이었던 체계바라고 보면 30대 후반이면 어, 굉장히 나름대로 했던 견고한 개인적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38, 39에 볼리비아의 밀림에 가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볼리비아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것도 무장해서 게릴라식 전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그런 어,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한국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교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객관적인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체게바라가 20세 내내 소위 말하는 서구나 동양의 티셔츠에 이렇게 문구로 또는 어떤 상징적 아이콘으로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체계바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에,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바라를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안 그래도 제가 체계바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평가하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저에게 보여줬어요. 약 70%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자신의 길을 떠난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의 얼굴이 프린팅된 티셔츠와 소비되는 것 봐도
여태까지 하나의 상징으로 남을 만하다. 체계바는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고, 소위 말하는 볼리비아 혁명에서 사망을 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을 실천했고, 조금이라도, 바뀜없이 혁명에 투신한 것이기 때문에 혁명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몰락한 영웅이 아닐까요? 시도는 좋았지만 이후 정치 현장에서 실패한 행정가였기 때문입니다. 영웅적 면모도 있으나 아쉬움을 남긴 실패한 행정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영웅적 면모라는 것은 혁명적 영웅의 면모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행정가이자 그리고 영웅적 면모에 가려진 자신의 어, 부족한 면들은 사실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은 신화화된 영웅, 그러나 탈신화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학생들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학생들한테 설문을 한번 돌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제가 오늘 우리 용인 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주세요라고 일부러 받았더니 학생들은 약 70%는 체계별하는 영웅이다. 그 면모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회에 요즘 청년들이 조금 뭐 보수적이다 혹은 진보적이다의 논란이 많지만 청년은 기본적으로 체게바라가 아까 보인 것처럼 포데로사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날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남미를 떠나 1년간 여행을 할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체게바라야말로 영웅제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비행기 없니? 비행기표 없냐고. 그 구간 이동은 혹시 또 다른 기차 없냐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영웅이라는 표현이 많은 건 아마 학생들은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떠나고 그리고 또 라틴 아메리카는 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겪었던 그의 어떤 이 삶에 대한 어, 모습에 천착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자리에 네, 만들어진 우리 영인시 도서관 국제지역연구원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따뜻한 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